자, 44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리을은 A에서 D 중 하나이다. 금속 원소라고 나와 있는데 A, B가 얘가 원래 위치상으로 이주일쪽이면은 리튬이고, 그 다음에 산소고, 마그네슘이고, 염소인데, 그럼 금속 원소면은 이 두 개를 나타내는 거죠. 얘가 이제 A, B 중 하나이다. 그럼 O하고 CL은 CD 중 하나일 거고, 자, B와 C의 원자과 전자수 합이 9개가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원자과 전자수 1개, 얘는 2개, 얘는 6개, 얘는 7개잖아요. 그러면은 A, B가 리튬, 마그네슘 중 하나이고, 이제 C, D가 OCl 중 하나니까 얘는 이제 리튬, 마그네슘 중 하나이고, 얘는 산소하고 CL 중 하나인데, 그 두 개의 합이 9개가 나오려면 어떤 조합이어야 돼요? 마그네슘과 염소의 조합이어야겠죠. 2개 더하기 7개 해서 9개가 나오게끔. 그렇기 때문에 B가 마그네슘, 디귿. 그 다음에 뭐예요? C, 그죠? C. C가 염소 리을. 그럼 나머지 A가 기억. 그 다음에 D가 니은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썼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A, 니은이 D, 디귿이 B, 리을이 C, 이런 식으로 쓰져 있죠. 45번. 사실상 이제 워낙 이런 주기율표 단원에서는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가 없고, 애초에 나와봤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학력평가에서 나온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와 원자과 전자 수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끔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다행히도 이거를 뭐 많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리튬, 플루오린, 나트륨, 염소에 대해서만 이 계산을 수행해가지고 우리가 각각 WX, YZ 중에서 뭐가 강원수에 해당하는지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다시 빨간 펜으로 리튬, 플루오린, 그 다음에 나트륨, 염소죠. 그러면은 우선 원자과 전자수를 적어보면은 한 개, 7개, 한 개, 7개죠.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한 개, 한 개, 아니죠. 잘못 썼죠.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죠. 그러면은 얘는 하나, 다섯, 둘, 넷.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리튬, 얘가 나트륨, 그 다음 얘가 뭐야? CL, 얘가 플로린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사실 이제 그 원작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렇게 하고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그럼 W는 나트륨이다. 틀렸죠? 리튬이죠. 그 다음에 Y와 Z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Y와 Z는 지금 염소 플루린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X와 Y는 둘 다 3주기 원소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와봤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한 문제만 풀게 시키고 바로 이제 시험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를, 이런 44번과 45번 같은 문제를 내면은 조금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46번을 만들어서 넣었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럽죠. 왜냐면 1에서 20번의 원소 중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원자 번호는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원자과 전자수 빼기 전자 껍질수의 절대값을 계산한 게 이제 3, 4, 3, 3이 되게끔. 얘가 이제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는 것도 한번 잘 봐보고요. 예.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작년에 이 연습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사실
가장 깔끔한 게 1에서 20번까지 그 원자과 전자수 빼기 전자 껍질수의 절대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각각에 대응시키게끔 하라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딱 이런 자료를 보자마자 아 Y하고 Z의 이런 그 값이 같으니까 Y와 Z가 각각 뭔지 먼저 추론해가지고 W와 X가 뭔지 역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렇게 그런 깊게 생각하는 게 어려우니까 한번 써볼까요? 1에서 20번까지의 그 절대값 이제 원자과 전자수 빼기 절대 전자 껍질 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귀찮죠? 수소 헬륨. 자, 이거를 보고 있는 것이 괴로우면은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칼륨 칼슘이죠. 자, 원자과 전자수는 1, 0. 그 다음에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전자 껍질 수는 1, 1, 2, 2, 2, 2, 2, 2, 2, 3, 3, 3, 3, 3, 3, 3, 4, 4죠. 계산하면은 0, 1, 1, 0, 1, 2, 3, 4, 5, 2, 2, 1, 0, 1, 2, 3, 4, 3, 3, 2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3, 4, 3, 3에 나오는 조합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개는 황, 염소, 아르곤, 칼륨이구나. 근데 사실은 이제 규칙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원자과 전자수 빼기 전자 껍질 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렇게 1, 0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 0,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 유독 18쪽 원소에서 이제 다음 1쪽 원소 넘어갈 때는 항상 이게 똑같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18쪽 원소에서 1쪽 원소 넘어갈 때 이게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8쪽 원소에서 1쪽 원소로 넘어갈 때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0개인데 1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1개잖아요. 그리고 18쪽에서 1쪽으로 넘어갈 때 전자 껍질 수는 또 1개 늘어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도 1개씩 증가하고 전자 껍질 수도 1개씩 증가하니까 이 원자과 전자수 빼기 전자 껍질 수가 18에서 1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일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온과 얘가 이제 10번이고 나트륨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0개 있는데 바로 다음 주 1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1개가 되고 전자 껍질 수가 얘는 2개인데 다음 주기로 넘어가니까 3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계산하면은 동일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그 Y하고 Z의 이 원자과 전자수 빼기 전자 껍질 수가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18쪽과 1쪽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여기가 3, 4가 되는 이제 WX의 조합을 찾아보니까 아르곤과 칼륨 왼쪽에 이제 황하고 염소가 이렇게 3, 4가 나오더라. 따라서 SCl, AR, K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빨리 이것들을 밑에를 쫙 쓰면서 오히려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런 방법으로 W부터 Z까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W에서 Z 중 원자과 전자수는 Z가 가장 작다. 아니죠. 얘는 Y가 가장 작죠. Y가 0개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Y와 Z의 전자 껍질 수는 다르죠. Y는 3개, Z는 4개. 그 다음에 W에서 Z 중 금속 원소는 칼륨 1개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디귿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 46번 문제가 조금은 이렇게 좀 복잡하고 귀찮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응용해 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몇 번이죠? 57번 문제를 냈었는데 이건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x와 y가 같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추론할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의 문제 출제 의도 자체는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고, 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47번. 자, 원소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작년 그 예전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쫙 모아놓은 건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그 성분이라는 걸 강조했었죠. 기본 입자인 것이 원자, 성분인 거면은 원소. 자, 일족 원소는 모두 금속 원소에 속한다. 틀렸죠. 왜냐면은 수소는 예외적으로 비금속 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플라스틱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 맞고, 5번은 생략할게요. 왜냐면은 그 주기율표의 역사에 관련된 얘기를 일부러 이번에는 좀 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이제 몰라도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2학년 때 배우는 걸로 하고, 자, A에서 D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자, 리튬, 탄소, 염소, 수은 중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 풀었던 문제 비슷하게 가장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액체인 거. 얘가 이제 수은이겠구나. 그 다음에 그 기체인 거 보면은 얘는 이제 염소겠죠. 염소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배웠으니까. 소독약 표백제도 보니까 기체죠, 그죠? 그럼 나머지 A하고 C가 그 리튬과 탄소 중 하나인데, 그 고체, 그 다음에 흑연만 딱 보고 얘는 이제 탄소죠. 나머지 건전지 이용되는 거 리튬. 전기 전도성도 사실 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문제 풀어보면은 A와 B는 금속 원소이다. 맞고, 리튬과 수은은 둘 다 금속 원소죠. 자, C는 3주기 원소이다. 아니죠. 2주기 원소죠, 탄소는. D의 원자과 전자수는 7개이다. 맞죠? 답이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49번. 자, 옳은 것을 2개 고를 건데, 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죠. 틀렸고,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 배치를 바닥 상태라 한다. 맞는 얘기고, 에너지 준위는 원자에 가까울수록 낮다. 그러니까 원자핵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니까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원자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은 8개가 아니라 2개까지 전자가 채워지고, 원자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죠. 답이 2번과 3번입니다. 이 정도는 풀만하죠. 자, 50번. 기억부터 리을까지 한번 채워볼 건데, 자, 주기는 1에서 7주기까지가 있고 족은 1에서 18족까지가 있죠. 아르곤은 18족 원소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에 최각 전자가 8개가 있지만은 그들이 따로 화학 결합이나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를 0개라고 보죠. 자, 1에서 7주기까지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수소는 알칼리 금속에서 제외를 하니까 나머지 2주기부터 7주기에 속하는 1족 원소인 총 6개가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세볼까요? 수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 18족 원소에 속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총 8개가 있다. 합하면은 32, 32죠. 자, 51번.
얘는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리튬을 나타낸 것이고, 얘는 껍질이 세 개인데 가장 바깥에 원자과 전자수가 7개 있으니까 염소를 나타낸 거죠. 자, 리튬은 나트륨보다 반응성이 작죠. 같은 알칼리 금속은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 했었죠. 자, 리튬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맞고, 염소는 액체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리튬이 수소기차 반응해서 만들어진 생성물이 아니죠. 염소죠. 염소가 수소기차 반응해서 만들어진 생성물. 그러면은 H2하고 Cl2가 반응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HCl, 이런 할로젠화 수소인 염화수소가 생성된다고 했었고, 그 할로젠화 수소는 물에 녹으면은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틀렸죠? 답이 기억이다. 자, 52번. 52번이어서 원자번호도 52번인 건가? 어쨌거나 이 텔루륨은 5주기의 16쪽에 속하는 원소인데,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라고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16쪽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6개이다. 그래서 이제 원자과 전자수는 6개이고, 이런 16쪽에 속하는 원소가 또 뭐 있어요? 산소나 황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걸 적으면 되고, 자, 원자과 전자의 정의를 되게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원자과 전자라는 것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었는데, 첫 번째는 화학 결합과 반응에 참여하는 두 번째 최각 전자이다, 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비슷한 이유는, 동족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원자과 전자수와 같기 때문에. 그죠? 같은. 자, 53번. 그래서 52번 같은 경우는 채점을 할 때 그 두 개를 각각 이제 부분 점수를 줘가지고 채점을 했어요.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이제 맞게 해주는 걸로. 자, 53번. 위에 이제 주기율표 일부에 관한 문제가 이제 하도 많이 나온다 싶으니까, 아, 나도 하나 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낸 건데, 그 문제 풀 때 이렇게 쓰면 좀 편하다고 했었죠. 마그네슘, 염소, 그 다음에 칼슘. 비금속 원소는 수소하고 네온하고 염소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죠. 근데 C와 E는 같은 족에 속하니까 화학적 성질 유사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이 디귿 보기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약간 내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이제 중간고사 때도 이렇게 냈는데 다들 너무 이제 낚시를 많이 당해서, 이제 기말고사 때도 또 냈는데 또 낚시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B가 속한 쪽의 원소가 이제 네온이 속한 쪽의 원소니까 18쪽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최각전자수가 8개이냐? 헬륨의 경우에는 2개죠. 밑에 네온부터는 이제 8개이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예요. 이거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3번. 자, 54번. 너무 쉽죠? 전기 잘 통하고 열 잘 전달하고 고체 상태이고 광택 있고 전성과 연성이 있다. 금속 원소이죠. 근데 수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니까 알루미늄. 이렇게 풀면 되죠. 예, 앞에 있는 문제 거의 그대로 낸 거죠. 자, 55번. 벤젠은 두 개의 원자가 아니라 원소로 이루어진 거죠. 프린트에 있죠. 그 원자는 몇 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탄소 원자 6개, 수소 원자 6개, 총 12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12개의 원자. 전자는 전자껍질 사이 공간에 존재할 수 없죠. 강조를 했었죠. 전자껍질 사이 공간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에 가까울수록 낮다라고 얘기했었죠. 디귿. 자, 56번.
할로젠 원소의 성질들이 이제 4개 나와 있고, 금속과의 반응성 크기는 같은 족에서 할로젠 원소의 경우에는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플루오린이 가장 큰 게 맞고, 자, 기억은 맞는 얘기고,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 7쪽이 아니라 17쪽에 속하는 원소죠. 틀렸죠? 실온에서 플루오린과 염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은 브로민은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틀렸죠? 답은 기억입니다. 자, 57번. 아까 봤던 그 문제를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낸 거고, 어, 좀 꼼수긴 하지만은 이거를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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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웠으니까 2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가 어떻게 하지? 네, 붙여넣기. 네, 이렇게. 자, 보면은 그 그러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그러니까 한 개 늘어났다가 일정 있다가 줄어드는 저희 뭐가 있죠? 잘 보면은 여기가 있죠. 사실은 선생님도 이 문제를 내면서 이 20개를 다 쓰게 시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 4개를 내서 바로 이게 4개라는 거 알게 뭐 하고자 이렇게 조합을 냈거든요. 선생님의 의도가 전해지나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 그 시험 시간에 이 20개를 다 쓰고 앉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쓰다 보면은 처음 4개가 딱 0110이 나오니까 예,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4개를 낸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18쪽에서 1쪽으로 넘어갈 때 그때 원자과 전자수 빼기 전자껍질 수의 절대값이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x에서 y로 넘어갈 때 이게 일정한 걸 보고 얘가 이제 18쪽이고 얘가 1쪽이구나 라는 걸 추론해 가지고 그럼 w와 z가 뭔지를 이제 알아내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또 헷갈리죠. 그 이제 안 헷갈릴 수도 있죠. 뭐 본인이 계산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륨 리튬이거나 아니면은 뭐 네온 나트륨이거나 아니면은 아르곤 칼륨이거나 뭐 세 개 조합 중 하나니까 나머지 W, Z 세 개 조합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해도 되는데 예, 그냥 처음 4개가 나오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게끔 문제를 냈어요. 어쨌거나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는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0, 1, 1, 0이죠. 그래서 얘는 1에다 틀렸고 자 수소는 실온에서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이거는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이고 알칼리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이고 얘는 아니죠. 헬륨의 원자과 전자수는 2개가 아니라 0개죠. 최애각 전자수가 2개인 거죠. 리튬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맞고 베릴륨은 금속 원소이다 맞고 4번하고 5번이죠. 또 하필 이렇게 모두 고르시로 내가지고 참 사람 힘들게 하는지 그죠? 자 58번 위험도가 높은 두 물질 가와 나로부터 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 자 음식의 간을 맞춰준다? 이거 소금이 떠오르죠. 사실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준 반이 있고 안 보여준 반이 있어가지고 참 말하기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얘가 나트륨이고 얘가 염수여서 얘네 둘이 반응하면은 이제 NaCl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를 좀 소개를 다 해주고 문제를 냈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그리고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것이 이제 알칼리 금속 중 하나이고, 치명적 유해한 황색 유독가스면은 이제 F나 Cl 중 하나인데, 음식의 간을 맞춰주는 우리 일상생활 속 물질이 소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NaCl이고, 그러면은 얘가 Na고 얘가 Cl2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트륨이죠. 물과 다 폭발하는 화학 반응식을 쓰라는데, 나트륨이 물과 닿아서, 이거 앞에 연습 문제에서도 했었죠. 이렇게 염기성 용액과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개수는 이렇게 붙인다. 라고, 그죠? 그 다음에 가와 나가 반응해서 다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 나트륨이 등의 금속은 이렇게 할로젠 원소와 반응해서 이렇게 잘 반응한다 라는 거, 이것도 수업 시간에 배웠죠. 두 개 쓰면 됩니다. 답지에는 얘가 이제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라고 이제 분리되어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59번 주기율표를 나타내는 그림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번에 뭐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은, 자 보세요. A하고 C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근데 이제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같은 쪽의 원소라고 해도 얘는 수소, 얘는 밑에는 알칼리 금속, 나트륨은 이제 다른 화학적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 너무 많이 틀렸길래 기말고사 때도 어김없이 냈지만은 또 틀린 그 보기, B가 속한 쪽의 원소 18쪽의 원소는 최각 전자 수가 이제 8개가 아니라 2개일 수도 있다. 헬륨의 경우에는 틀렸고, B는 원자 번호가 10번이고 그 다음에 D는 원자 번호가 1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의 비가 5대 6이 맞죠. 따라서 답이 디귿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두 원소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는데, 얘는 가운데 플러스 11, 즉 양성자 11개 있다는 얘기니까 11번 나트륨이라는 얘기고, 얘는 이제 양성자 17개 있다는 얘기니까 원자 번호 17번 Cl이라는 얘기죠. 염소. 자, 물이 나트륨과 반응하면은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을 나타내죠. 틀렸고, A와 원자과 전자수와 같은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인데, 그 수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화학적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와 같다고 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은 사실은 맞다고 풀이할 수 있는데, 일종의 원소들은 조금 주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B는 염소는 실온에서 황색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맞는 얘기죠. 디귿. 자, 61번. 지금 이거는 프린트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제 가의 경우에는 연속적일 때,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불연속적일 때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했었죠. 근데 실제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불연속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적절히 표기한 것은 나이고, 자, 이는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전자는 특정한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다. 또는 두 번째, 전자는 전자 껍질 사이의 공간에는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61번은 그렇게 하면 되고, 62번 주기율표의 일부 문제. 가에 속하는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와 같다. 같은 족이지만은 전자 껍질 수는 다르겠죠.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나에 속하는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주기라고 해서 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주기면은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고, 같은 족이면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고, 다에 속하는 원소는 비금속 원소에 해당한다. 맞죠? 답이 디귿입니다.
자, 63번. 이것도 답지가 잘못 나와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W에서 Z가 주기율표에서 각각 기역에서 리을 중 하나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들이 나와 있죠. 한번 풀어보자면은 뭐 일단 원자 번호가 W가 X보다 크다. 오케이. W와 Y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같은 족이란 얘기죠. 같은 족이란 얘기고 원자과 전자수는 Z가 Y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에 Z가 존재하고 여기가 Y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W하고 Y 중 하나라는 얘기고 이거 두 개가 이제 X하고 Z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지금 원자 번호가 W가 X보다 크다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W가 되면 안 되죠. 디귿이 W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디귿이 W다. 따라서 얘는 Y가 된다. 그 다음에 얘가 X가 돼야겠죠. W X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 리을이 Z가 된다. 자, 이렇게 두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니은은 X이다. 맞는 얘기고 Y는 비금속 원소이다. 맞는 얘기죠. 2주 1주기면 리튬이니까 W와 Z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맞는 얘기죠. 그죠? 네. 답이 근데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와 있죠. 아, 이거 잘못 풀었어요. 니은. 또 그 답지 만들 때도 실수했더니 또 실수했네요. Y는 리튬이니까 비금속 원소가 아니라 금속 원소죠. 왜 이걸 자꾸 틀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네, 답이 기억 디귿입니다. 기억 디귿. 자, 64번. A에서 C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사실 원자과 전자 수를 안 보더라도 원자 번호만 보면은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얘는 리튬,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얘는 이제 나트륨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원자 번호가 C가 B보다 큰데 즉 B는 분명히 2주기나 1주기 원소일 텐데 원자과 전자수 6개이려면 얘는 산소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원자 번호는 8번이다. 그래서 기억은 8이다. 맞는 얘기고 A와 B는 리튬과 산소는 모두 2주기 원소이다. 맞죠? 그 다음에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둘 다 알칼리 금속이니까 맞는 얘기죠. 자, 마지막 최근이었나? 하여튼간에 학력평가에 나오는 문제였는데 자, 빙고를 하는데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빙고가 외치게끔 XYZ가 즉 한 줄에 있게끔 만드는 이걸 고르면 되는데 비활성 기체로 풍선이나 비행선을 띄우는 데 이용된다. 이거 헬륨이죠, 헬륨. 그 다음에 금속 원소로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특정할 수 없지만은 리튬, 나트륨, 칼륨 중 하나일 거고 원자과 전자가 7개로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얘도 분명히 할로젠 원소니까 FCl, BrI 중 하나일 거고. 자, 근데 20번까지 원소니까 FCl 중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헬륨,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플로린과 염소가 한 줄에 있는 거로 고르면 되는데 그게 3번이죠. 헬륨, 그 다음에 어딨어요? 이거 이렇게 빙고 대입금. 이게 조금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3번.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